자, 고일 경우의 수 부분, 네, 수화 마지막 부분이죠. 네, 수화 경우의 수, 약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은 수화 경우의 수랑 이제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는 좀 다르기는 한데, 수화 경우의 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NCR, NPR 기호부터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용어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세는 원칙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잘 하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제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제를 조금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네. 기본적인 거 제외하고요. 조금 이제 어렵게 칠 수 있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교란순열, 완전순열이죠. 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교란순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완전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뭐 내용은 뭐 함수에서도 이미 우리가 좀 보기는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경우의 수 쪽에서 우선 먼저 얘기를 좀 해줍니다. 네. 자, 숫자 1, 2, 3, 4가 이렇게 있고, 네. 그 밑에 똑같이 1, 2, 3, 4를 배열을 쭉 때리는 거예요. 네. 5개 할게요. 네. 4개는 너무 쉬워서. 네.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배열을 직접 때리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1 밑에는 1이 오면 안 되고, 2 밑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3 밑에는 3이 오면 안 되고, 4 밑에는 4가 오면 안 되고, 5 밑에는 5가 오면 안 됩니다. 함수 문제로 바꿔서 내려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 이렇게 말이 있으면 되겠고요. 그 말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푸는 게 정 안 되면 세리면 돼. 뭐 분류해서 세리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류가 나쁜 풀이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추천하는 풀이이긴 한데 분류는 누구나 이제 애들은 이제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 분류를 하지 않고 어떤 이제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을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뭐 4개, 5개 정도까지니까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기는 할 건데 이제 1 밑에 1이 오면 안 되니까 올 수 있는 거의 가지의 경우의 수가 2, 3, 4, 5죠. 네, 2, 3, 4, 5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2가 오는 경우랑 3, 4, 5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건데 이때 2가 왔을 때 다시 얘를 누가 오냐로 분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올 거냐는 거니까 1이 올 수도 있고 3, 4, 5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1 밑에 3이 왔을 때 3 밑에 누가 올 거냐로 분류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2하고 3이 자리 바꿈이 된 거니까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이니까 결국은 이제 3, 4, 5 정도는 계산하지 않고 여기서 나온 거의 개수의 4배를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이때 다시 요 2 밑에 1이 왔을 때는 2개가 뒤바뀐 경우가 되니까 이제 3, 4, 5에 3, 4, 5를 일렬로 배열해 주는데 이 3개짜리를 교란해 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3개짜리를 교란해 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랑 같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누구냐, 4냐, 5냐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씩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거죠. 자, 이번에는 2 밑에 1이 온 경우랑 2 밑에 1이 온 경우랑 3이랑 온 경우, 이 경우는 다른 경우예요. 왜 다르냐면 실제로 경우의 수가 같을 수는 있지만 왜 다르냐면 이제 이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3, 4, 5라고 하는 걸 3, 4, 5를 배열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얘는 3을 갖다 끌었다 썼기 때문에 실제로 3 밑에 3이 오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 맞죠? 대신 누가 있는 거냐면 2가 올 수 있는데 사실 2는 프리패스잖아요. 맞죠? 네, 2는 어디에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얘랑 얘랑은 다른 규칙인데 얘랑 얘랑은 또 같은 규칙인 게 뒤에 거 3을 끌어다 썼냐, 4를 끌어다 썼냐, 5를 끌어다 썼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만 분류를 해준 다음에 또 3배 처리를 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올 수 있는 게 누구냐로 분류를 할 거냐면은 2냐, 4냐, 5냐로 했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얘는 딱 한 가지씩 경우가 나와요. 이해되셨죠? 네.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1이냐,
네, 1, 4, 5 맞죠? 네, 그러면 한 가지 경우만 나오죠. 얘는 5, 4가 나올 거고요. 얘는 1, 5 남았으니까 5, 1 될 거고요. 2, 3, 5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수 있는 게 1하고 4인데 1, 4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니까 한 가지씩 나온다는 거죠. 얘도 한 가지씩 나오고 얘도 한 가지씩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용도 다 그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달아 일어나는 거. 합의 법칙은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 3, 4, 5가 똑같으니까 곱하기 4 처리하고 이 1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타났지만 3, 4, 5는 같은 상황이고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타났다? 세 가지가 나타났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44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애들이 이제 요거는 연습시킬 때 하는 거고요. 요렇게 외우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네. 5가 44가지. 6이 265가지거든요. 네. 자, 요걸 이제 개수를 이제 요거 정도만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를 외우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화식으로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좀 해드릴게요. 뭐, 잘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요. 네. 이제 2, 3, 4, K, N. 자, 1부터 N까지 숫자가 있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밑에 이제 1부터 N까지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자기 밑에는 같은 숫자가 오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1 밑에 누가 오냐로 분류하는데, 제가 K라고 썼죠. 뭐 임의의 K라는 뜻이거든요. 네, K가 왔어요. 다시 이제 K 밑에는 누가 오는 거냐면 1이 올 수도 있고, 이 K가, 자, 1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1 밑에 K가 왔으니까 K 밑에는 1이 올 수도 있고, 1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는 방법의 전체의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1 밑에 누구라 오냐로 분류를 할 건데 이 K라고 했는데 K가 가능한 게 몇 가지냐면 N-1가지예요. 요 전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게 분류를 하는데 이게 K 밑에 1이 오게 돼버리면 1과 K가 서로 자리가 바뀌게 돼버리는 거니까 남은 게 몇 개냐면 N-2개를 교란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랑 같거든요. 그래서 AN 빼기 2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설명이 처음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이게 K 밑에 1이 오지 않는 방법의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더 이상 K는 없으니까 이 1이라는 놈을 K'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2 밑에 2가 오면 안 되고 3 밑에 3이 오면 안 되고 K 밑에 K'이 오면 안 되고 N 밑에 N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게 몇 가지? N-1가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전체가 그냥 AN-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요 점화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5개인 게 왜 44가지가 되느냐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얼마가 되냐면은 2, 얘는 얼마가 되죠? 9. 그래서 이게 이제 11가지 곱하기 4니까 44가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6개인 경우 265가지도 사실 44 더하기 9 곱하기 5로 해서 나온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요 교란 분열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자체도 설명을 해줄 만한 건더기가 있는 데다가 합곱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합곱의 법칙에 대한 예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은 NCR, NPR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수화 들어오게 되면은 집합 그리고 함수 쪽에서 간단하게 NCR, NPR을 쓰면은 좋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편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합 명제나 함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NCR하고 NPR의 기호 쓰는 거 정도는 알려줘요. 나중에 경우에서 다시 좀 하더라도 네, 이게 편하거든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딱 가르쳐 주는 정도로만 설명을 할 테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선은 이제 집합 명제 그리고 함수 쪽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기호를 쓸 수 있다라는 정도죠. 네. 우선은 이제 그런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NCR하고 NPR, NCR, NPR. 네. 사실 P가 먼저죠. 네, P가 먼저인데 왜 P가 먼저인지는 전 이해가 솔직히 조금 안 되는데 네.
아마 P가 설명하기가 더 좋아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한 P에서 C를 갖다가 뽑아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아마 그래도 아마 P가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N간한 문제는 어떨 때 P 써요, C 써요 하는 애들이 많은데 무조건 C를 쓴 다음에 그놈을 갖다가 배열하는 것 쪽으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네. 이건 제 스타일인 거니까. 네. 여기 1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3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1명은 반장, 요즘 회장이죠.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10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할 사람, 부회장 할 사람, 그 다음에 총무할 사람. 이렇게 중학교 때 가르치시는 방법들이 있죠. 네. 자, 요게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N명으로 바꾸게 되면은, 직책이 정해진다라고 하셨을 때 이 NPR이라고 하는 거의 기호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걸 순열이라고 합니다. 뽑아서 배열까지 때린 거를 순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될 수 있는 게 N명, 두 번째가 N-1명, 세 번째가 N-2명. 자, 요렇게 가서 이게 몇 가지? 알게죠, 알게. 근데 애들이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조금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게 알게인데 0부터 출발을 했는데 N-R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N-R-1인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은 팩토리얼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1부터 N까지 모두 곱한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고, 또한 0팩은 아무것도 배열하지 않는 거, 방금 0가지가 아니라 1가지라고 정의한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얘를 계산을 할 때 1부터 N까지 곱한 거에서 요거 바로 다음 것까지 곱한 놈을 나눠주시면 요 놈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N-R 팩을 나눠주시면 현재 요 놈이 된다. 여기 이거를 쭉 곱해버리면 N팩이 되는 거에 더 쉽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NPR에 대한 기호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네. 당연히 좀 못하는 친구들이면 더 연습을 많이 시켜야겠죠. 자, NCR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N명 중에서 R명을 갖다가 뽑는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직책이 없어요. 그냥 3명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선 3명을 뽑아 놓습니다. 이렇게 3명을 뽑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게 몇 개가 되는 거냐면 모든 상황에서 1, 2, 3, 1 뽑았다고 쳤을 때 중복되는 가지의 경우의 수가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3, 1, 3, 2, 1 이렇게 6가지씩이 중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 NPR이라고 하는 게에서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것 중에서 중복을 성을 없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거꾸로 얘네들을 줄 세워서 첫 번째 놈이 회장, 두 번째 놈이 부회장, 세 번째 놈이 총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애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은 그냥 P하고 C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뽑문 그대로면은 상관없이 C를 쓰고 뽑아가지고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순서라는 게 있게 되면은 거기다가 R팩을 곱해라.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PR이죠. 여기에서 이제 NCR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NCR은 이 NPR 공식이 이렇게 되니까 NCR이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은 뭐 공식 아닌 공식. 네. 자, 요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NCR 같은 경우에는 요건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NCR은 NCN-R이랑 같다.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랑 뽑지 않는 3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혹은 이제 직접 이제 말로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되셨나요? 자, 근데 어차피 조합 계산이 나중에 되면 내신 돌게 되면은 수천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간단한 몇 시 몇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간단한 팩토리얼 계산도 금방 된단 말이에요. 5팩이 120, 4팩이 24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거기도 곱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게 실제로 얘를 갖다가 써갖고 푸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알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처음 배울 때는 어쨌든 기호가 익숙지 않을 테니까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학교 내신 문제에서 반드시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 내용이 2개가 있죠. 하나는
NPR이라고 하는 거하고 NCR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공식이 많이 있긴 한데요. 제일 강조하는 공식이 뭐냐면 NCR은 자, NCR부터 먼저 볼게요. NCR은 n-1cr 더하기 n-1c r-1과 같다. 요거요. 네. 자, 요건 뭐 어차피 학통 가서도 계속 나오는 공식이니까 더 위에 거보다 아래 게 훨씬 더 나오는 빈도가 좀 심하고요. 밑에 거는, 위에 거는요. 요렇게 똑같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죠? 요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우선 얘부터 말로 좀 증명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통분을 해서 이쪽을 뽑아주시면 되는데 말로 증명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외우기가 좀 좋아요. 네.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방법의 경우에도 순서 상관없이 뽑는 방법의 경우에서가 NCR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학생이 있는데 내가 이 R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특정한 학생이 뽑히냐 안 뽑히냐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학생이 뽑히지 않으면 걔 제외하고 R명을 뽑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특정한 학생이 뽑혀버리게 되면은 역시 걔 제외한 R-1명만 뽑으면 돼요. 근데 이 특정한 학생이 뽑냐 안 뽑냐는 배반 사건,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뽑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NPR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NPR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해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 특정한 사람을 뽑을 거냐 말 거냐. 뽑았다고 치면 이 사람이 어디에 배열이 될래를 결정하는 게 R가지. 그럼 남은 N-1명 중에서 R-1명을 뽑아서 배열 때려주시면 되겠고요. 특정한 학생, 그 학생을 뽑지 않는 경우에는 N-1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여기 칸에 줄 세워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런 거 있죠? 네. R 곱하기 NCR이 왜 N 곱하기 N-1C R-1이냐. 이런 것들도 말로 다 증명이 가능해요. 자, N명 중에서 R명을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대표를 결정하는 거랑 대표를 먼저 N명 중에서 한 명 뽑아놓고 그 밑에 조원들을 갖다가 뽑는 방법의 경우의 수랑 같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말로 증명을 해주시면 애들이 큰 거부감능 없이 좀 외울 수가 있어요. 됐죠? 네. 자, 이것 말고도 잡다한 것들 많은데 N간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배열 순서 있냐 없냐 이런 건 많이 가르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것까지 통째로 가르쳐야지 실제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을 갖다가 좀 쉽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다 두 개를 가르쳐 놓고 시작하고요. P만 가르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애매하잖아요. 네. 자, 대표적인 문제 중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를 좀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선문제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질문방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촬영해 놓고 찍어서 나중에 다시 쭉 올릴 거예요. 네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문제 중에서 이제 교란순열은 방금 했고요. 네, 선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선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능 문제죠. 네, 이게 98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98년도. 자, 선문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네. 자, 이렇게 4개 섬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 4개 섬을 갖다가 다리 몇 개로 다리 4개면 3개입니다. 3개. 네, 3개로 연결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리 4개로 연결을 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리 연결하고 이렇게 다리 연결하고 이렇게 다리 연결해주면 모든 섬이 연결이 되죠. 네, 왕따섬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이요. 모양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방금 이 상황은 한 섬에서 나머지 3섬에 연결을 하는 이런 경우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렇게 일자로 나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장섬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4가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렬로 배열해 주니까 4팩이라고 하기 쉬운데 ABCD나 ABCD는 같은 경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어디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누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모양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전체 섬 다리를 다 연결을 해놔요. 이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다 연결을 해놔요. 그럼 이게 6개거든요. 4C2가지 전체 다리의 개수가 4C2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전체 지금 이제 다리가 몇 개가 돼버리냐면 6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3개를 제껴가지고 안 되는 경우를 갖다가 제껴서 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6개 중에서 아무 다리 3개를 폭발을 합니다. 아무 다리 3개를 갖다가 폭발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6C3, 20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3개를 아무거나 제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거했고 이렇게 제거했고 이렇게 제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 맞죠? 맞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제거를 한 게 안 되냐면 이런 경우는 안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지네들끼리 막 연결이 돼 있고 얘가 왕따가 돼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안 되겠죠. 이렇게 왕따섬이 생기는 경우가 몇 가지다? 4가지다.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공식인데요. 그냥 애들한테 그냥 왜 이런지는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공부를 갖다가 하는 그 시험을 갖다가 보기 위한 용으로 가리키는 게 있는데 n개 다리를 n개 섬을 n-1개의 다리로 연결해주는 모든 방법의 경우에 쓰는 n의 n 빼기 2승이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4개이기 때문에 섬이 4개이기 때문에 4의 2승 16가지다. 이게 항상 성립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좀 오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5개 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몇 가지가 되냐면은 5의 3승이니까 125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6개 같은 경우에는 6의 4승이겠죠.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5개까지는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125가지. 자, 5개인 경우를 방금 1번 상황으로 풀어보게 되면 1번과 2번 상황으로 한 번만 더 풀어보죠. 5개 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중앙 집권형 모양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일렬형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더 있을까요? 이렇게 가서 이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됐죠?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사라졌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차수라고 하나요? 네, 어쨌든 선형대수학 쪽에서 나오는 그런 쪽인데 뭐냐 하면은 얘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선이 3개잖아요. 요런 거 보면은 틀리지 않아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선생님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일렬로 따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게 뭐랑 겹치죠? 요거랑 겹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애들이 이게 왜 틀리냐면은 이게 여기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게 4개거든요. 여기도 4개잖아요, 지금. 여기 차수를 보는 거거든요. 네. 같은 경우라는 거. 돌리면은 같은 경우가 된다라는 거니까. 이런 건 모양 분류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요거는 몇 가지? 5가지. 여기는 몇 가지? 5팩을 나누기 2인 거니까 60가지.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가지, 60가지. 네.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 분류를 해주시는 방법이 애들한테는 가장 좀 쉬운 방법이고요. 방금 이 상황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섬 5개를 아무 데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전체 섬이 다 연결이 되는 방법의 경우에서는 5C2가지, 총 10가지가 나오거든요. 굳이 연결 안 해도 되죠. 전부 다 섬과 섬끼리 다 연결해주는 방법이 5C2가지. 맞죠? 10가지. 네. 근데 여기서 다리를 몇 개를 제거해야 되냐면 6개를 제거해야 돼요. 왜냐면 5개 섬으로, 5개 섬이니까 다리 4개로 연결을 해주는 방법의 경우에 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런 경우죠. 섬이 하나가 왕따가 되고 지네들끼리 연결해주는 방법의 경우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고 칠게요. 네. 사실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교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둘이 연결돼 있고 이렇게 셋이 연결돼 있는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2가지 경우만 빼주시면 돼요. 요거는 되게 쉬워요. 요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5C2가지 빼주시면 되겠고요. 지네들끼리 연결하는 거 요거 2개만 결정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5 곱하기
왕따섬 결정하고, 다시 6건으로 풀게요. 네. 자, 6개 중에서 62 중에서 62면 다 되나요? 그냥? 이 현재 6개 중에서 2개를 아무거나 제껴주면 되거든요. 네. 아무거나 제껴주면 되는 건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꼈어요. 근데 이건 무조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얘네들끼리 연결되는 경우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62가지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나오는지 보면 이게 얼마죠? 십시다. 200? 십시다. 얼마죠? 220인가요? 네. 자, 이게, 네? 네, 75고, 얘가 10이니까 85거든요. 십시다 얼마죠? 210이에요. 네, 210에서 85를 빼면, 네, 210에서 85를 빼게 되면 계산이 잘 안 되네요. 125 맞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뭐, 문제가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요. 이 선문제인데 애들은 선문제인 걸 모르죠. 좌표평면에 점 5개를 찍어 놓고 선들 연결한대요. 이게 선문제지 뭐. 그죠? 좌표평면상에 연결을 한대. 선문제죠. 답은 이제 보기에 125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네, 답을 갖다가 바로 쓰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자주 나오는 트렌드인 것 같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색칠하기를 한번 볼 차례거든요. 네. 자, 색칠하기도 역시 오늘 좀 많은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풀지는 못하겠으나 애들이 색칠하기를 원체 못해서 네. 자, 보통 이제 색칠하기의 원칙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으나 우선 이런 거죠. 이웃한 부분은 같은 색깔로 칠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색깔을 모두 다 이용을 할 거냐 일부만 이용을 할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참고로 모두 다 이용하는 경우가 좀 쉽습니다. 네. 일부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는 뭐 색깔이 4개라고 하면 4가지, 3가지 이용하는 거, 2가지 이용하는 거 이렇게 분류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저기 일부냐 전부냐 요거는 문제를 잘 읽어서 먼저 확인을 하라고 그러고요. 자,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는 게 제일 쉬운 예가 보통 이놈이죠. 네. 찍. 네. 자, 이렇게 5개 영역이 있는데 색깔 4개로 혹은 5개로 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5개로 할게요. 네. 5가지 이하로 색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 물어봅니다. 5가지 이하인 거니까 색깔을 5개 쓰는 거, 4개 쓰는 거, 3개 쓰는 거로 분류해 주시면 돼요. 2개는 때려주고도 안 되죠. 네. 그래서 5가지 모두 쓰는 거는 5펜. 4가지를 사용을 하는 거는 색깔 4개를 고르고 하나 버릴게요. 이렇게. 네, 버리고 이 색깔 4개로 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개로 칠할 때 같은 부분이 되는 걸 모양 분류해서 푸는 거예요. 네. 같은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밖에 없나요?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요거밖에 없죠. 같은 색깔. 네, 3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3팩 해주시면 되나요? 색깔을 4가지를 뽑았으니까 4팩이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색깔을 갖다가 이제 3가지로 색칠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5C3 색깔 3개를 뽑았어요. 네, 하나 버리고요. 3개로 칠하는 겁니다. 색깔 3개를 칠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깔, 여기랑 여기랑 무조건 같은 색깔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색깔이 되면 여기는 겹쳐버리니까 어차피 얘 쓴 거는 못 쓰거든요. 네. 요렇게냐 요렇게냐 2가지 나오죠. 네, 그래서 2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만 결정하면 어차피 지네들끼리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배열해 주는 게 3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류로 해서 푸는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흔히 얘기하는 물론 애들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자, 그렇지만 이제 분류가 나쁜 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제 합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가능하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자, 보통 색칠할 때 기준으로 들어갈 때 어떤 걸 들어가나요? 가장 많은 면이 이웃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색칠하게 되면 되죠. 참고로 여기에 있는 어떤 색깔을 쓰게 돼 버리면 이 색깔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색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색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5가지, 여기는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그래서 5, 4, 3, 3, 3. 자, 이렇게 경우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5가지, 4가지, 3가지, 다시 얘 2개, 3가지, 얘 2개, 3가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아마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막 아무데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막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이웃하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주셔야 되겠고, 뭐 이런 문제 같으면 어떻게 색칠을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번호를 좀 매겨볼까요? 3, 4, 5. 당연히 몇 번부터 색칠해야 되죠? 네, 4번부터 맞죠? 네. 4번이 맞죠? 4번 왜 4번부터 색칠해야 되나요? 가장 많은 면이 있기 때문에 4번부터 칠하는 겁니다. 색깔 몇 개로 해볼까요? 아까 5개로 그냥 가볼까요? 네. 모양 분류를 해서 푸는 건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5가지. 이거 아직 더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 더 쓸 수 있는 거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색칠해야 됩니까? 이 색깔이랑 무조건 얘는 달라야 되죠. 맞죠? 맞죠? 이거는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무조건 달라야 되니까 4가지. 네. 네, 4가지까지 칠했습니다. 자, 아직 색깔은 더 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이 연두색을 색칠을 했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레드 파티예요. 여기 4가지, 여기 3가지. 연두색이 아닌 색깔이면 요거 2개를 제외한 색깔이어야 되니까 3가지, 3가지예요. 자, 그럼 그 과정을 이렇게 한 번에 쓰시면 됩니다. 연두색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4가지, 3가지. 4 곱하기 3이고요. 연두색이 아닌 경우에는 연두색도 안 되고 요 색깔도 안 돼요. 그러면은 2가지 색깔을 제외하고 남은 색깔 중에서 아무거나 색칠을 해야 되니까 우선 3가지. 그리고는 나머지 이 2개 색깔과 달라야 되니까 3가지. 2개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분류로도 가능하고 있고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나올 때가 됐는데, 시험 문제가. 네. 이게 뭐 배경이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색깔 몇 개로 해볼까요?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4개만 할게요. 네, 4개로 한번 해볼게요. 자, 4개의 색깔을 갖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을 해서 색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물어봅니다. 이거 분류하는 거 미친 짓이죠. 색깔 4개 칠하는 거, 3개 칠하는 거, 뭐 2개 칠하는 거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좀 미친 짓일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분류를 하실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 계열과 여기 계열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은 좀 분류가 좀 쉽기는 해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미친 짓인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색깔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색칠을 해야 되는데 색깔을 갖다가 이제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런 방법처럼 제가 좀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부분이죠. 네. 자, 여기 부분을 갖다가 색칠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먼저 결정을 하게 되면 약간 이게 아달이 되는 느낌이에요. 바둑에서 보면은요. 이게 이 외딴섬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거는 돈트 워리거든요. 남은 것도 생각이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색깔만 결정이 되면 결국은 여기 칠하는 건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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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로 되는 건데 또 게다가 이거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쉽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섬이 하나 더 있어도 여기 하나 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 4가지. 그럼 4가지였다고 치면 여기서부터는 몇 가지가 되냐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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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맞죠? 됐죠? 네. 3에 4승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랑 얘랑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요. 네. 4 곱하기 3이죠. 4p3.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칠했고 얘가 이렇게 칠했어요. 그럼 가능한 경우가 얘가는 2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맞죠? 네. 2에 2승, 3에 2승.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끝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7개. 네. 자, 이렇게 7가지가 칸이 있는데 여기에 숫자 1, 2, 3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색칠하기도 어차피 제가 이제 그 분필이 많이 없을 때는 숫자를 써요. 1, 2, 3, 4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숫자 1, 2, 3을 쓰는 거랑 색칠하기랑 같은데 이게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 1, 2, 3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를 갖다가 일렬로 배열하려고 그래. 근데 이 색칠하는 거로 보셔도 무방하죠. 근데 이제 1 밑에는 1 다음에는 1이 오면 안 되고 2 다음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됐죠? 3 다음에는 3이 오면 안 되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3 다음에는 3이 와도 된다라고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네, 간단해요. 얘도 방금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네. 가운데 것만 결정을 하면 여기 있는 것만 결정하게 되면 이쪽 계열과 이쪽 계열은 같은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랑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가 지금 같은 규칙이에요. 어차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의 경우에 제곱을 해주시면 된다 이 뜻이거든요. 방금 얘랑 똑같은 강으로 얘를 제곱 들어갔잖아요. 자, 분류할게요. 여기 1이냐 2냐와 3이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 3이 오게 되면은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는 1, 2, 3 세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분류해서 세려주셔야 되는데 1 밑에 올 수 있는 게 누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2하고 3밖에 안 돼요. 얘도 2하고 3밖에 안 되고요. 얘는 1, 2, 3이 다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뽑아주시는 거는 이쪽이 전체 계열이 몇 개가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2 다음에는 여기 2가지가 오고 이건 3가지가 오고요. 이건 2가지가 오고 3가지가 오고요. 이건 2가지가 오고 2가지가 오고 3가지가 오는 거예요. 그럼 3이 개수만 세려주시면 되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이 3가지인데 이건 3가지씩 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2일 계열은 같으니까 하나, 둘, 셋, 4개. 4가지에 대해서는 2가지씩밖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에 이쪽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 2인 경우에는 곱하기 2 처리하고 더 쉬워요. 예를 들어 1이 왔다고 칠게요. 1, 2랑 같은 상황인 거니까 그럼 올 수 있는 게 2하고 3. 그럼 얘가 올 수 있는 게 1, 2, 3, 노. 1, 3. 얘 같은 경우에 1, 2, 3. 그럼 이제 3의 개수만 세려주시면 3계열이 2개가 있죠? 2개의 3. 네. 요건 3가지씩 나오고 요거 3가지에 대해서는 2가지씩 나오고 요거에 역시 제곱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만약에 칸이 6칸이면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6칸이면 가운데 2개 칸을 먼저 색칠을 해놓고 제곱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짝수인 경우에. 이거 뭐 숫자 배열하는 거랑 색칠하기랑 결국 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 근데 뭐니 해도 애들이 가장 못하는 유형은 약간 이런 계열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시험 문제 엄청 자주 나오고요. 네. 네, 간단한 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정말 간단한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가장 간단한 문제죠. 뭐 센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색깔 5개 이하를 가지고 자, 전부냐 일부냐는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일부로 가겠습니다. 자, 색깔 5개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여기를 색칠하는 겁니다. 이웃하는 부분은 같은 색깔로 칠하면 안 되고요. 5개 이하로 색칠하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전부 또는 일부 어차피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죠. 여기 제일 많으면 색칠하는 게 5가지. 그럼 여기 색칠하든 여기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 아무 때나 색칠해 볼게요. 여기 색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4가지. 근데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예, 3가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 2개랑 다르니까 여기 3가지, 3개랑 다르니까 2가지라고 하게 되면 틀려버리죠. 자,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같은 규칙이 아니라서 그런 거였어요. 네. 같은 규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누셔야 되는 게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같은 색깔을 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으면 이 2가지 색깔만 제외하면 되고 지금 색깔이 5개라고 했으니까 3가지.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되는 그 2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렇게 색칠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세 개랑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역시 두 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애들이 제일 못하는 계열 맞죠? 네, 분류를 해서 하는 계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요즘에 시험 문제가 중등고도 그렇고 어떤 게 나왔냐면 이거를 몇 개로 돌려요. 네, 많이 돌려요.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방법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토막을 낼까요? 4개는 똑같거든요. 5개 정도부터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자, 5개인데 색깔 몇 개로 할까요? 색깔 3개만 쓸게요. 지금부터. 네, 색깔 3개만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색 이하로 얘를 색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 이해되셨죠? 네.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색깔 3가지로 5개를 색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로 가볼게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하고 6개도 해볼 겁니다. 네. 여기 색칠하는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네, 3가지. 문제 없죠? 아무 데나 색칠하고. 요거는요? 2개 중에 하나죠? 네. 2가지. 여기는요? 자, 여기서는 색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이거 2개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또 보라색을 쳤느냐, 또 이게 다른 색깔을 썼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게 2가지. 색깔을 좀 다른 걸 해야 되니까 2가지. 여기 실에다가 칠게요. 네. 그럼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요거 2개랑, 요거랑 또 다르면 되는 거니까 또 2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애들이. 네. 왜 2가지 색칠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게 또 몇 가지가 돼버려요. 네, 또 2가지, 이제 2가지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얘가 또 다른 색깔이 돼버리면 1가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뭐 이거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얘가 애초에 보라색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보라색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얘가 또 올 수 있는 게 2가지인데 이러면은 보라색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것도 같냐 다르냐를 무조건 애들이 외워서 풀거든요. 이런 문제 있으면 아 이거 같을 때 다를 때 이렇게 외워서 풀 거예요. 땡 같은 데 보시면. 그럼 무조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차라리 이 문제는 색깔을 갖다가 몇 개, 3개로 칠하는 거니까 2개, 3개 이렇게 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모양으로 분류를 해서 푸시던가. 근데 그거 어렵거든요. 어렵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지우고요. 네. 6개로 바로 가볼까요? 6개는 더 어렵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5, 6개. 네. 자, 색깔은 딱 3개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색깔 3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문방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좀 시간을 가지고 증명을 해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점화식 느낌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칸수를 지금 이렇게 잡을게요. K가지 색 이하로 지금 6칸이죠. 근데 N칸 이렇게 들어갈게요. 네. 원형으로 돌리는 거. 네. 됐죠? 네. 요거를 제가 이제 잡아서 푸는 방법인 건데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게 N칸인 경우니까 6개의 칸이면은 A6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3 곱하기 6개니까 2의 5승 그 다음에 A6, A5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K가지 색 이하 N칸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의 경우의 수가 지금 현재 3가지라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색깔의 개수가 더 늘어나면 이걸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칸의 개수가 뭐 4개냐 5개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현재 6칸이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5가 됐어요. n 빼기 1이 됐습니다. 자, 요게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처음에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바지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3가지예요.
맞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색칠을 할까요? 두 가지를 색칠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죠. 어떤 경우가 안 될까요? 두 가지. 그럼 이거 색깔이랑 다른 거니까 사실 이 색깔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맞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 색깔이 같은 게 나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는 6개가 맞는데 만약에 이 모든 경우의 중에서 얘랑 색깔이 같아지게 되면 실제로 몇 개 칸이냐면 1칸, 2칸, 3칸, 4칸, 5칸을 이렇게 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랑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만약에 색깔이 다르면은 6개 그냥 색칠을 하는 게 맞고요. 왜냐면 이쪽은 다른 게 고려가 됐는데 얘가 같냐 다르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가지 색 이하로 6칸을 색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점화식 같은 걸 세울 수가 있는데 얘 일반항 구하는 건 제가 한번 저번에 올려드린 적이 있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은 좀 내려볼게요. 이번에는 이게 A5 더하기 A4.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3 곱하기 2의 4승 맞나요? 네.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 얘는 3 곱하기 얼마인가요? 2의 3승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시면 되는데 사실 색깔 3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3개 칸이면 어렵지가 않아요. 3개 칸인 경우에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색깔이 3개만 써야 돼요. 이렇게 3개만 이렇게. 네. 이렇게 3개만 써야 돼요. 칸이 3개만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죠? 맞죠? 6가지죠? 네, 6가지. 그럼 이게 얼마죠? 24니까 여기가 18가지. 그럼 얘가 18이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죠? 48이니까 얘가 30가지. 네. 이게 30이잖아요. 이게 96이니까 66가지가 되는 거예요. 에이, 죄송합니다. 네. 이게 30가지. 이게 66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제가 뭘 구한 거죠? 자, A6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색깔 이하로, 3가지 색깔 이하로 이렇게 균등하지 않은 거예요. 원소녀 아니에요. 원소녀 아니고 지금 3가지 색 이하로 6칸을 갖다가 색칠하는 방법의 경우였는데 아까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랑 색깔이 같아 버리게 되면 결국 5개 영역을 구분한 거랑 같지 않냐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A6 더하기 A5 하게 되면 이놈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푸실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잘 이해가 안 된 거.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일반항을 좀 잡아버릴까요? 네. 일반항이 아니라, 일반항은 아니라 이게 어떤 애들한테 이제 결국은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 공식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6개 이상은 안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 7개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색깔의 종류와 이게 바꿔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는데 얘 식이 어떻게 되죠? K가지 색 이하니까 K 곱하기 2의 N 빼기 1등이 맞죠? A, N 더하기 A, N-1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푸시면 돼요. 이게 2가 아니죠? 몇 가지죠? K-1에 N-1승 이렇게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뭐 공식 아닌 공식을 한 다음에 어차피 이제 쭉 올라가서 처음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도까지만 하고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이런 생각까지 했냐면 이게 어느 날은 이렇게만 나오다가 5개가 나오다가 6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애들이 자꾸 틀려오니까 네. 자꾸 틀려오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들게 된 내용입니다. 네. 되셨나요? 네.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